캔줌 라디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캐나다에 이민 와서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회사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저의 구독자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혹시 기존 구독자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치기공 회사에서 치아를 CAD로, 그러니까 CAD라는 건 3D를 말하는 거거든요. 3D로 디자인하고 있는 CAD/CAM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근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많이 바쁘지 않을 때는 일을 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 영상들을 소리로만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다가 김창옥이라는 강사분을 알게 되는데요. 이분은 그 강의의 주제가 인간 내면에 대한 문제, 그 내면과 그로 인한 관계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꽤 여러 번 이분의 강의 영상들을 들어보게 됐는데요. 참 묘한 게 뭐냐면, 이분의 강의에 공감을 해서 자꾸 찾아보게 되면서도 보면 볼수록 이 김창옥이라는 이 분이 자꾸 싫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모순적인 마음이죠. 더구나 이분이 저한테 당연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싫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불편한 겁니다. 왜 불편하냐? 어느 날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꼭 나를 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쉽지 않은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깨달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나의 깨달음과 같은 색깔인 것 같아서 공감이 되는데, 이 같은 색깔의 깨달음이라는 결과물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삶, 그분의 내면, 성격, 이런 부분을 보면 저랑 닮은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흉터로만 남은 과거의 상처들, 배려받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삶, 이유야 어쨌든 자기가 타인한테 그랬기 때문에 다시금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들과, 지금에서야 이제 그랬던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상처투성이인 자신을 어떻게든 치유해보고자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 몸부림. 사는 동안 누구로부터도 받아볼 수 없었던 배려를 이제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보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게 아파요. 이분을 보면 저의 아픔을 자꾸 되새기게 됩니다. 저희 딸내미가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서 친하게 지내던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기도 했었는데요. 형제도 없는 이제 외동딸인 저희 딸내미랑 친하게 지내니까 자주 초대하고 간식도 해주고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 아이도 딸내미의 절친이니까 이렇게 이뻐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싫었어요. 그 아이는 제가 이제 간식을 준비해주면 저희 딸내미는 이제 놀잇감에 빠져가지고 간식에 관심도 없는데, 손님인 자기가 막 주방으로 쪼르르 뛰어오면서 제가 가져갈게요 이모 이렇게 하면서 뛰어와가지고 쟁반을 딱 받아들면서 두 접시 중에 어떤 거에 음식의 양이 많은지 딱 들어 올리면서 싹싹 이렇게 살피는 게 보여요. 그러고서는 가져가가지고 이제 딸내미 앞에 딱 그 쟁반을 딱 내려놓은과 동시에 양 많은 접시를 자기가 딱 들어 올리면서 이거 내 거 딱 이렇게 하는 아이였어요. 저희 딸내미는 외동딸이라서 뭐든지 다 자기 거였기 때문에 간식 양이 많고 적고 그런 거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 당시 자매가 4명인 집의 둘째였기 때문에
사소한 거에도 되게 경쟁, 눈치 막 이런 게 이제 몸에 밴 아이였죠. 경쟁에서 항상 이게 이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데 되게 무디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행동도 좀 거칠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가 그 애가 싫었던 이유는 저희 딸내미보다 간식을 많이 차지해서가 아니었고요. 꼭 저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던 거죠. 안쓰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그 애를 보면 과거에 아이였을 때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결핍으로 단련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배려하는 모습이라든지 최소한 내 모습이 남들한테 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좀 뭐 감춘다든지 이런 여유 따위는 생각할 그 겨를도 없이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내달리는 그런 추한 그런 모습의 나. 그거를 그 시절에는 몰랐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아, 내가 그랬겠구나. 뭐 이렇게 자꾸 그 리마인드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깨닫는데도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꾸 그렇게 일깨워지는 이런 저의 상처와 아픔 이런 거를 맞닥뜨릴 때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럽긴 해요. 나한테 그런 게 있었나 스스로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새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발견해 갈수록 아마 저는 조금은 더 저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를 조금 더 받아들이고 좀 더 인정해 주고 이렇게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타인에 대한 거부감, 싫다라는 이런 마음이 사실은 그 사람이 싫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부분이 아프다라는 거라는 거를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로 인해 일깨워지는 나의 내면의 문제, 이게 진짜 원인이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그리고 내면의 문제는 많은 경우에 그 존재, 그러니까 그런 게 나한테 있다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노력을 하기도 전에 아, 나한테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는 거를 제가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누군가가 이유 없이 싫다, 불편하다, 그 사람이 딱히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왜? 하고 스스로한테 좀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투영된 마주하기 싫은 나의 모습,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 안의 어린아이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걸 깨닫게 된다면 남들을 향한 그런 비난의 화살을 거두게 되고 관심의 초점을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옮길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 어쩔 수 없었던 나, 이런 나를 내가 좀 이해해주고 좀 더 안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삶에서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이 하나 둘 줄어가겠죠. 물론 저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고 아직도 헤매닥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삶 동안에 또 이런 경우가 있으면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행복해지는 길인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캔줌 라디오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